알버타 주정부 이민 조금 쉽게 바뀔 것 같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보홀이었고 키친 헬퍼부터 시작했죠. 정말요? 첫 잡을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잡았던 것 같아요.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국은 되게 좀 깝깝한 그런 게 있잖아요. 왔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홈투 부동산 나성경 리얼터입니다. 벌써 비하인드 도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김진경 리얼터님 영상을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홈투 부동산 이수훈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님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캘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 이수라고 합니다. 리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훈님께서는 이제 캐나다 처음 워홀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워홀로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캐나다에 처음 온 거는 2011년도 9월이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레스브리지 컬리지로 영어를 배우러 왔었어요. 컬리지 기숙사에 살면서 영어 수업 듣고 현지인들과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때 제 인생에서 엄청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현지인들하고 잘 놀아야 되고 재밌게 지냈어야 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돌아갔죠. 이제 부모님 원하시는 게 한국에서 해보는 걸 원하시니까 중견기업의 재무팀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일을 시작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한국 직장 생활은 개인 시간이 없고 좀 힘드니까 저도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레스브리지 컬리지에 있을 때부터 스피킹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캐네디안 선생님인데 와이프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유학박람회 레스브리지 컬리지 온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인사하고 이제 밥이나 먹자. 그리고 갔는데 이제 알버타 주정부 이민 조금 쉽게 바뀔 것 같다. 회의감이 좀 들 때쯤에 딱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워홀이었고 직장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워홀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워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캘거리에서 유명한 SOS 유학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워홀도 준비하고 이제 학교 입학까지 다 준비를 하고 들어왔죠. 그럼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케이스네요. 네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캐나다로 오시면서 이제 이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재무팀 막내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네. 이제 막 대단한 큰 일보다는 계약서들 리뷰하고 은행 관계자분들 만나러 다니고 그런 일들 했었고요.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한국은 되게 좀 깝깝한 그런 게 있잖아요. 틀에 좀 박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좋았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또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죠. 지금도 저는 항상 느끼지만 되게 준비성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네. 처음에는 되게 정착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어떻게 되실까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이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또 힘든 일이 많았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이제 워홀 들고 왔을 때 일자리 찾는 게 힘들었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일은 또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친 헬퍼부터 시작했죠, 스시집에서. 정말요? 첫 잡을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비는 제가 5월 1년 하면서 5월이 끝나면 바로 학교로 들어가는 플랜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이트로 들어가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세이트 같은 경우는 6666 받으셔야 돼요. 네. 이제 스피킹, 라이팅, 리딩 그리고 리스닝까지 6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스피킹이 항상 5.5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시험비가 300불이잖아요, 한 번에. 비싸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씩 치고 있었는데 안 나오다가 12월 초 전에 영어 점수를 다 내야 돼요. 네. 세이트에 이제 1월 학기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제 완전 똥투자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11월 초에 쳤던 게 11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점수가. 이제 점수가 이제 6 이상으로. 네. 6666으로. 666. 아, 턱걸이로 그러면. 그래서 유학원 원장님 엄청 기뻐하셨죠. 아, 저도 당연히 기뻐했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고비였고, 이제 세 번째 고비는 졸업을 하면서 PR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쉽게 풀렸다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이제 경향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학교 졸업하고 3년 비자 받고 이제 어디든 취업만 하면 이제 영주권 지원이 가능했다. 이렇게 알고 왔는데 네. 제가 졸업할 때쯤부터 관련 전공 6개월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세이트 들어가서 똑같이 경영학과를 갔어요. 다행히 졸업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릴라이언스 리걸의 이제 어카운팅 담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문제는 또 넘어갔죠. 네. 그래서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래도 이렇게 네. 잘 스무스하게 잘 풀렸던 것 잘 같아요. 풀렸던 다행히. 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로펌에서 이렇게 회계 쪽 하시다가 그렇죠. 리얼터로 이제 직업을 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18년도부터 일을 시작하고 2020년 말경에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저랑 와이프랑 같이. 그때 둘째까지 태어나는 상태였고 저도 이제 현재 커리어를 이용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어차피 지금 와이프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재무팀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서류도 많이 봤었고요. 지금 로펌에서도 부동산 쪽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어차피 모기지는 나 혼자 하는 일이니까 저희 보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렇게 오케이. 해봐라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로펌에서 하는 일을 시간을 조금 줄이고 네. 그리고 모기지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애초에는 원래 모기지 브로커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이제 다행히 또 그때 누군가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CIBC에 여기 모기지 어드바이저를 구하고 있다 이야기해가지고 매니저랑 미팅을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럼 모기지 브로커 준비하다가 CIBC 그냥 자리가 또 이제 생겨가지고 생겨서 이제 글로 들어갔죠. 이제 브로커 자격증 준비하던 건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가 BMO에서 또 이야기가 왔어요. 주변에서 스카우트를 엄청 하시려고 했네요.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BM으로 갔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도 일정 부분 일을 하고 로펌에서도 일정 부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일정에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매니저 미팅도 해야 되고 팀 미팅하면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임 매니지먼트 쪽에서 제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좀 제한적인 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다시 생각했던 게 모기지 브로커 아니면 이제 리얼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모기지는 해봤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리얼터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다행히 저는 어차피 로펌에서 일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 알고 있고 그리고 모기도 했었기 때문에 모기지 관련 배경 지식도 다 있는 상태고 리얼터 자격증은 거의 한 3개월 만에 땄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다행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생각하면 차라리 모기지를 안 하고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모기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지식이 있으시니까 네.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물어보실 때 네. 확실히 좀 더 맞는 답변을 받으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소한 거여서 굳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는 조금 그러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셔서 따로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기지 네. 브로커나 이제 변호사님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좋아하시죠. 그런 게 이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그래서 수 있으면. 엄청 사소한 거긴 하지만 궁금했던 부분들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알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시고 그 이후로 이제 리얼터를 하시게 됐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리얼터의 또 라이프스타일은 어떠세요? 시간 관리 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볼 때는 주말 또는 이제 평일 오후나 늦은 시간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부터 이제 리얼터로서 활동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딱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제가 운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운전하고 가서 내리고 쇼잉하고 타고 가고 타고 하는데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데 처음 시작하고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막 되게 운전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제 리얼터를 하시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클라이언트 분들과 관련되지 않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리얼터 시작하고 한 달인가 두 달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쇼잉도 많이 안 다녔을 때 네. 저랑 친한 형님이 마호가니 집을 하나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막 해일 쏟아지고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쇼잉을 갈 때쯤 됐을 때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 치고 풍경망개 치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갔죠. 문 앞에 가가지고 딱 열고 문 열 때 띵동 하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있을지 문 열면서 띵동띵동 눌렀는데 아무도 인적이 없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2층 집이었거든요. 2층 난간 쪽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누구냐고 했는데 아무런 말은 안 해요. 그리고 헬로 막 크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손짓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날씨는 또 어두우니까 이제 형체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 형체가. 그렇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게 동상이더라고요. 오, 거기 집을 갔는데 다른 종교인의 집인 것 같았어요. 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 이거는 진짜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건 셀러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쇼링하고 나면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피드백 원래 안 주는데 피드백 남겼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랑 클라이언트 집 보는데 집 이야기는 안 하고 그 동상 이야기만 했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답장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에 하셨던 일들이 리얼터 하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뭐든지 문제를 접근할 때 전체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하나씩 찝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클라이언트한테도 설명을 드릴 때 일단 전체 프로세스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그때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부동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딱딱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모기지 관련해서도 이제 사소한 질문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드리고 그리고 페이퍼워크 관련해 가지고 평행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백오피스에서 하는 일들 프로세스도. 네, 네. 프로세스 같은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하죠. 막 이게 엄청 큰 내용은 아니지만 아시게 되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죠. 일단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 단계는 이렇고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고객님 입장에서는 딱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수호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호님이 이제 리얼터로서 나만의 영업 비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볼 때 좋은 점이나 장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세요. 본인이 보는 이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장점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다 싶은 경우는 딱 잘라서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리얼터랑 클라이언트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집을 찾고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여기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너무 비즈니스 관계인 것보다는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생활 이런 것보다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금방금방 보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단기간에 보지만 일주일에 막 3-4번씩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면 솔직히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가 만약 클라이언트라면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한다면 그래서 같은 편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좀 이제 알아가면서 듣고,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즈니스하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수호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개인적이고 편하게 네. 해주시는 게 좀 강점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호님께서는 집을 보실 때 이거는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번은 로케이션, 2번은 레이아웃, 플로어 플랜, 그리고 세 번째는 컨디션을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랑 있을 때는. 근데 여기 영상에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수호님께 직접 연락하시는 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호님처럼 워홀러로 오셔서 뭐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캐나다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랑 지금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세하게 몇 월 며칠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1년 동안은 뭘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스텝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법이나 관련 법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알아보고 더 이상 안 알아보고 그냥 계속 준비를 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비자 업무 하시는 분들 네. 주기적으로 미팅도 한번 하시고 이제 상담도 받으시면서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시 업데이트가 네. 돼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팔로우업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 리얼터님 얘기 들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이수 리얼터님께 바로 연락 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이니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동상집 틀렸을까요? 지금? 한동안 안 팔렸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뒤까지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팔렸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고. 궁금하네.